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쟁이 시작된 이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선조시대를 살다 간 관료들의 행적을 둘러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오늘부터는 광해군과 인조시대를 살다 간 관료들의 행적을 둘러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중 먼저 오리정승 이원익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익은 1547년 명종이년 종로구 동숭동에서 함천도정을 지낸 아버지 이혁제와 둘째 부인 동래정 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5대손이며 8세 때 어머니를 여인 것을 빼면 그의 성장은 대체로 순조로웠습니다. 키가 아주 작아 키 작은 재상으로 불렸으며, 단종보기를 꾀하던 사육신을 밀고한 정창손과 김질은 외가 쪽으로 선조가 됩니다. 이원익은 17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5년 뒤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종국품인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582년 35세 때 동부승지가 되어 상당히 이른 나이에 출세했지만 영의정 박순과의 갈등으로 파직되고 다음 해엔 부친상을 당해 5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1587년 선조 20년에는 황해도 감사로 있던 율곡 이이의 천거로 정원을 거쳐 안주목사로 다시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원익은 45세였습니다. 그는 평안도 도채찰사로 임명된 뒤 곧 평안도 관찰사 겸 순찰사로 승진했으며 1593년 1월 명나라 이여송과 합세제 평양을 탈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평양에 남아서 군병을 관리했으며, 이런 공로로 1595년 우의정 겸 사도채찰사로 임명되어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정유재란 이후 1598년 명나라 조사관 정응태는 정적관계인 양호를 제거하기 위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조선이 외국과 손잡고 고구려의 고토인 요동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데, 조선에 파병된 양호가 그 뒤를 돕고 있다고 무고를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정응태의 상소가 무고임을 해명하기 위해 영의정 류성룡을 보내려 했으나 류성룡이 노모봉양을 이유로 거절하자 북인들은 류성룡을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1598년 11월 선조는 류성룡의 후임으로 이원익을 영의정에 제수했습니다. 외란이 끝났지만 조선의 당쟁은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남인인 이원익은 북인의 영수 이이첨과의 대립 끝에 1599년 5월 8개월 만에 영의정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인 서인의 영수 윤두수 역시 수년 전 진도군수 이수에게서 받은 뇌물사건이 부각돼 동인들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3개월 만에 좌초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원익은 다시 두 번째로 영의정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무렵 이원익은 천하의 일이나 국가의 일은 다만 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당이 되면 나라 일은 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공을 우선할 것을 강조하고 사당화된 북인 정권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북인들의 탄핵을 받고 4개월 만에 영의정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조 말 세자 건저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북인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옹립하려는 대북파로 분열됐습니다. 이때 남인인 이원익은 대북파의 손을 들어주며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선조가 살아있을 때는 선조의 총애를 받던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의 영수 류영경이 영의정으로 세를 과시했지만 광해군이 즉위하자 소북파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1608년 즉위한 광해군은 영의정을 2번이나 역임했고 내외에 신망이 두터운 이원익을 다시 영의정으로 제수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외란을 거치면서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이러한 공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곡물을 쌀로 내는 대동법을 적극 주장해 경기도 일대에 우선 실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임해군의 처형과 임목대비의 유폐가 이어지면서 이원익은 북인 정권과 선을 그으면서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원익은 병을 빙자하여 23차례나 사직서를 올린 끝에야 겨우 1609년 영의정직에서 물러나 낙향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1611년 9월 광해군은 이원익을 다시 영의정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국정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는 국왕의 시책과 마찰이 생겨 이듬해 4월 채직되었습니다. 1614년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이듬해에는 임목대비를 패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원익은 패모론을 강력히 반대하다 강원도 홍천으로 유배되었다가 4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76세의 노대신은 다시 한번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음해 1월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원익은 도채찰사로 임명되어 공주까지 몽진한 국왕을 호종했습니다. 이괄이 난 이후 잠시 사직했던 이원익은 1625년 79세에 6번째 영의정으로 다시 출사했습니다. 이처럼 3대에 걸쳐 영의정을 6번이나 역임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이원익은 다시 도채찰사가 되어 국왕과 세자를 수행했습니다. 환도한 뒤 국방을 총괄하는 훈련도감 제조에 임명되었지만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사직을 주청해 광명시 소아리로 낙향했습니다. 1631년 인조 9년 1월 10일 인조가 승지 강홍중을 보내어 이원익을 문안한 뒤 그가 사는 집이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강홍중은 두 칸 초가가 겨우 무릎을 들릴 수 있는데 낮고 좁아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무너지고 허술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합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조는 재상이 된 지 40년인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니 청렴하고 결백하며 가난에 만족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것이다. 내가 평생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공로와 덕행뿐이 아니다. 이공의 청렴하고 간결함은 모든 관료가 스승삼아 본받을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칸짜리 집 한 채를 이원익에게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원익은 신을 위해 집을 지으니 이것도 백성의 원망을 받는 한 가지라며 수차례에 걸쳐 받기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후 광명시 소하이동의 광감당으로 은퇴하여 학문연구와 후학양성 등으로 여생을 보내니 그의 문화에서는 허목, 윤유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인 미수어목은 그의 손녀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는 만년에 거처하던 광감당에서 1634년에 향년 88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재물 욕심이 없던 그는 스스로 집신을 꼬아서 신고 다닐 만큼 청렴하였습니다. 살면서 떨어진 갓에 베옷을 입고 쓸쓸히 혼자 지냈으므로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조부터 인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선조 때 2번, 광해군 때 2번, 인조 때 2번, 도합 6번의 영의정을 역임한 청백리 오리정승 이원익의 생애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광해군 때 영의정 유영경에 대한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